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광복회장 김은흥 씨의 경축사 파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또 한 번 두 갈래로 이념적으로 찢어지는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아주 불쾌한 분도 계실 것이고 통탄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만 오늘은 8.15 경축사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과 광복회장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른바 좌파적 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현재의 이 대한민국 체제, 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하고 건국절로 선포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체제, 이것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체제다. 탄생하지 말아야 할 체제다. 이 체제를 부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조 위에 서 있는 정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념사가 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45년 8월 15일까지 그 광복절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상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과 선열 유공자들의 그런 공로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8.15 이후 3년 뒤 48년 8월 15일 앞에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한민국 건국절을 선포한 그 얘기는 아예 지워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도 입에 전혀 올리지 않고 말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상해 임시정부에 관한 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0번 만번 칭송해 또 모자랄 지경이지요. 1932년 홍커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 일사의 폭탄 의거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는 점차 쇠미해지기 시작했고 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진 이후에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를 들면 김규식 박사 같은 이는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북경인가 어느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도 취업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오로지 32년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는 백범이 혼자서 미주 지역에서 동포들이 사탕수수밭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모은 돈의 성금을 받으면 그가 쓰지 않으려고 소매자락에 넣어가지고 이걸 꼬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해와 중칭 등지에 있는 임시정부 말기에 그 청사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상해 임시정부 그 청사를 30여 년 가보고 속으로 놀란 것이 우리 서울 변두리의 다세대 주택 2개 세대 정도로 합친 그런 규모입니다. 거기에 1층에 무슨 국무연실 폐마를 붙여놨는데 그건 뭘 상징하느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거의 떠나고 백범 혼자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말 눈물겹게 지켜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임시정부의 백범을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칭송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죠. 그 뒤 3년 뒤에 이 해방공간에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소련의 원조를 받은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48년 5월 10일 총선거, 1대 선거죠. 우리 흔히 재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 재헌의원 선거 약 200군데 가까운 데서 치러지는 것을 전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방해하라. 4월 3일 제주도의 세계선거구에서는 이 폭동이 성공했지요. 그게 4.3 폭동 사건입니다. 김달사람이라고 하는 남노당 제주도책이 일으킨 그 폭동으로 4월 3일 날 이른 새벽부터 10여 군데의 관공서가 습격당하고 방화되고 우위 경찰 인사들이 학살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어요. 제주도 출신 의원은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를 치르고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 그래 대통령을 뽑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건국절.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언급을 아예 묻어버려. 비겁한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48년 8월 15일 건국된 이 헌법체제 아래서 그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48년 8.15 건국주를 무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우리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회장 김 씨는 이승만은 일본과 결탁했다. 친일파와 결탁하고 그리하여 남조선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미국의 꼭두각시, 미국의 괴뢰였다. 따라서 그는 민족 반역자다. 아주 치를 떨듯한 그런 음성으로 이승만은 민족 반역자다라고 외쳤습니다. 우선 이승만이 그 말대로 미국의 앞잡이로 남조선 단독정부를 세웠다. 45년 8월 15일 이후 9월 초에 미군이 진주하고 하지 사령관이 3년간 군정을 폈을 때 미 당국은 김규식 박사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승만 박사를 배제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승만 박사는 사사건건 군정 당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남로당의 파괴 활동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합법화를 취소하지 않느냐 등을 비롯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미 군정과 맞섰습니다. 그가 미국의 괴뢰라고 한다면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여 갓난 신고 만난을 극복하고 그는 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에 이르렀는데 6.25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맞선 얘기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 타결을 거의 앞두고 포로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 대통령은 반공포로 남한 지역에서 인민군에 강제로 끌려갔던 수만 명의 남한 반공포로들은 석방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중공군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포기하려고 하자. 남한의 반공포를 포기하고 북송하려고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원영덕 헌병 총사령관에게 명해서 거제 포로수용소와 부산의 연제 포로수용소를 미군 헌병을 결박하여 이게 유폐시키고 철조망을 전부 잘라내고 반공포로를 석방시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 워싱턴 당국은 이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건 미국이 하려고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 하는 시나리오까지를 한때 작성했던 일을 그 시청자들이 똑똑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리고 현재 독도가 어떻게 지켜졌느냐. 이 전쟁 중에 평화선을 그었어요. 독도 훨씬 오른편 쪽으로. 그게 이승만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메가더 극동사령부도 반대를 했는데 그냥 이승만 대통령 고집으로 그렇게 해서 평화선을 그었고 그것이 지금 독도가 실효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게 된 근거를 만든 것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앞잡이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 기술 관료 행정 경험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미 군정 시절에도 도리 없이 총독부에 봉직했던 일부 관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 초기에 그러한 유경험자들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한다면 김일성이가 뭐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주둔군 사령관 슈티코프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래요 평양에 와서 평양시청 발코니에서 김일성 장군 귀국 환영회를 하는데 김일성 장군이 등장했다고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일순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33살짜리 새파란 사람이 만주를 풍미하던 김일성 장군은
노병일 텐데 어떻게 젊은이 소련군 대위 출신 제가 이게 김일성 장군이냐. 그렇게 해서 소련군의 품 안에서 그때부터 김일성은 북한 지역에서 정부 수립을 위한 아주 면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체의 정당 활동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시, 군, 구 단위로 인민위원회를 이미 조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동생 김영주 72년에 남북 공동선언의 서명 당사자의 한 사람, 남쪽의 이후락, 북쪽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부장, 그 김일성의 친동생이지요.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 동생은 김영주. 그 김영주가 관동군 대위였어요. 백선엽, 박정희가 중인데 그는 대위로서 일본군의 정보팀에 소속해가지고 오히려 항일 영군을 말살하는데 앞잡이 노릇했을 뿐 아니라 김일성도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정부를 세울 때 일제 관료 출신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광복 회장은 외장 눈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권이라는 그 시각에서 북한 것은 아주 외면해 버리고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 이른바 좌파들에게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김구 주석이었어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했는데 김구 선생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세 그리고 광복 회장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서점에서 팔고 있는 백범일지를 보시면 그 끝에 백범이 아주 호령하듯이 공산주의를 나무라는 그 글이 한 10여 페이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48년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까지도 이승만 대통령과 협력을 했는데 결정적 그 평생의 패착은 김일성의 노림수에 말려든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대 재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일성이가 난데없이 남북 정치단체 협상회의를 개최하자. 그러니까 김구 주석도 오시라. 이래서 김구 주석은 반대를 무릅쓰고 경교장을 뒷담을 넘어 탈출하듯이 평양에 갔습니다. 개성에 갔을 때 밤사이에 지운 흔적이 있은 게 뭔가 하면 역적 김구를 파도하자 하는 이런 구호들이 곳곳에 쓰여 있는데 김구가 온다고 그러니까 밤색을 지운 흔적이 있는 그 김일성의 이런 이중성입니다. 그 4월 30일 날 남북정치협상회의에서 유엔 결의에 의한 남북한 통일선거 그거 할 생각이 아예 없었지요. 그 둘러리로 이용만 해먹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은 고향이 황해도 38선 이북이 그가 만약 공산주의를 칭송하거나 김일성하고 연대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주저앉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돌아왔습니다. 같이 갔던 약상 김원봉 거기 주저앉아가 김일성 정권에 봉직했지요. 그래서 김구 주석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옥에 티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 그가 완전히 헛짚고 있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오늘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2019년은 3.1 만세 사건,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이니까 이거 남북이 공동으로 이 기념 행사를 하자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2018년 3.1절 기념식에서도 내년 2019년 행사는 남북이 공동으로 서울이건 평양이건 판문점이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창을 했습니다. 2019년이 다가왔을 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뭘 착각했느냐. 북한은 1919년 3.1 만세운동 4월 달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 그 법통 그리고 항일 독립투쟁에 헌신했던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이런 이들의 그 행적을 아주 페이지를 덮어버렸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하느냐. 45년 8월 15일은 오로지 김일성 장군의 열렬 같은
항일 민족 투쟁 전선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다. 김일성 장군이 45년 8.15 광복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건 다 무시되어 있지요. 이걸 뭣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 그저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구를 얘기하면 북한도 좋아할 줄 알고 그런데 김구 반공주의자를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게 완전히 헛짚었어요. 그래서 2019년 그게 무산됐지요. 그리고 2020년 금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북한에 대해서 무슨 공동으로 하자 하는 말 아주 싹 감춰버렸습니다. 둘째로는 약산 김원봉에 관한 일인데 그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2편 밀정 그리고 암살한 영화가 있었죠. 그거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의열단을 만들고. 그런데 김원봉은 상해 임시정부 아까 말씀드린 그게 허허벌판에 백범이 혼자 지키고 거기에 마지막에 군무부장이라는 이 명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격으로 귀국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8년 50선거를 앞두고 4월 30일 평양에 정치협상회의 김일성이 초청한데 거기에 백범을 따라갔다가 그 사람 그 잔류를 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주요한 군 지휘관으로 참전을 했고 김일성 정권에 봉직을 했는데 어찌 되느냐 58년에 김일성이가 김원봉은 장개석의 간첩이다 그러니까 처형을 했어요. 처형. 그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김정은에게 존송하는 의사를 늘 표시해야 돼. 두 가지점에서 3.1 만세운동의 100주년 공동행사 하자하는 거 헛짓고 약산 김원봉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를 골탕 먹인 장개석의 간첩인데 그의 죽음 앞에 무슨 숫자를 올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실세들 그냥 덮어놔 놓고 그들이 80년대 운동할 때의 해방전후사 인식이 되먹지 않은 책에 근거해갖고 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고 그 이승만은 미국의 앞접이고 괴뢰고 북한의 유일 합법 정부다. 그 미망에서 깨어나세요.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